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쓴소리부터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고 나가신다면 여러분은 10년 뒤 그때 왜 아무도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냐며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오늘 저와 함께 이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신다면 남들이 위기라고 비명 지를 때 혼자서 기회의 열매를 독식하는 시나리오를 갖게 되실 겁니다. 혹시 집에 30년 된 종신보험 증서 있으십니까? 옛날엔 그게 집안의 기둥뿌리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물가가 수십 배 오른 지금 그 보장 금액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기껏해야 장례식장 국밥값이나 치르면 다행이겠죠. 지금 전 세계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금이 바로 그 마기된 보험 증서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이 금은 안전자산이야, 전쟁 나면 금값이 최고야 라고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을 때 자본주의의 판을 짠 설계자들은 이미 그 금을 쓰레기통에 쳐박고 새로운 판을 깔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아주 잘게 부셔드릴 겁니다. 미국이 준비 중인 트럼프 쇼크, 그리고 그들이 금을 버리고 선택한 새로운 패권,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의 자산은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를 공부할 때 교과서를 봅니다. 하지만 진짜 돈 냄새는 교과서가 아니라 음모와 뒷담화 속에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권력 심장부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사이에서 아주 흥미로운 대화가 오갔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주제는 바로 포트 녹스,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세계 최대의 금 보관소입니다. 영화에 자주 나오죠. 난공불락의 요새, 미국의 자존심. 그런데 그들이 나눈 얘기의 핵심은 충격적입니다. 트럼프와 참모진이 나눈 대화의 핵심은 전환이 아니라 독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선택하면 금을 버릴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트럼프는 장사꾼입니다. 집에 있는 오래된 골동품을 왜 버립니까? 그걸 비싸게 감정받아서 담보로 잡고 그 돈으로 신형 스포츠카를 뽑으려는 겁니다. 즉 미국은 과거의 돈인 금과 미래의 돈인 비트코인, 이 두 가지 패권을 모두 쥐고 흔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설계하는 큰 그림, 자산의 양면 전쟁입니다. 금 본위제의 완벽한 폐기와 비트코인 본위제의 서막입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입니다.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이제 달러 가져와도 금으로 안 바꿔줘 라고 선언했죠. 이게 그 유명한 닉슨 쇼크입니다. 베째라식의 채무 불이행 선언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은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며 세계 경제를 주물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 충격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름하여 트럼프 쇼크. 닉슨 쇼크가 미안한데 우리 금이 좀 부족해서 못 바꿔줘 라는 수비적인 태도였다면 트럼프 쇼크는 금? 그거 구시대 유물이잖아? 우린 이제 비트코인으로 간다. 꼬우면 따라오든가? 라는 아주 공격적인 선전포고입니다. 이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 복잡한 경제 용어 대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겪는 연말정산을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이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회계팀에서 갑자기 올해부터는 종이 영수증 안 받습니다. 오직 블록체인에 기록된 전자 영수증만 인정합니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소중하게 모아둔 종이 영수증 더미는 순식간에 쓰레기가 되죠. 미국이 지금 하려는 짓이 딱 이겁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는 금을 수천 톤 모았다 라고 자랑할 때 미국은 그래, 우린 이제 금 안 쳐줘, 앞으로는 비트코인이 기준이야 라고 룰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바둑을 두고 있는데 갑자기 판을 엎어버리고 지금부터는 알까기로 승부한다 라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힘센 놈이 룰을 바꾸면 그게 곧 법이 되는 게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도대체 무슨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 모을까요? 이미 빚더미에 앉은 나라가 돈이 어디 있어서? 여기서 트럼프 참모진의 천재적이고도 악랄한 꼼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1934년에 만들어진 금준비법의 부활입니다. 이 법은 대공황 시절 루즈벨트 대통령이 민간의 금 소유를 금지하고 정부가 금값을 마음대로 정한다 라고 만든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트럼프는 이 먼지 쌓인 법전을 다시 꺼내들 겁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제가 쉽게 부동산 담보대출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낡은 빌라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세가 1억 원입니다. 이걸 담보로 은행에 가면 1억 원도 채 안 빌려주겠죠.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이 지역을 재개발 특구로 지정한다. 앞으로 이 빌라의 가치는 100억 원이다 라고 감정평가액을 강제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하루아침에 100억 원짜리 자산가가 되고 그걸 담보로 1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장부에는 지금 금값이 온스당 42.2달러로 적혀 있습니다. 이걸 현재 시세, 아니 그보다 훨씬 비싼 미래 가치, 온스당 1만 달러, 2만 달러로 재평가하는 겁니다. 현재 장부에서 금가치가 110억 달러라면 재평가 후 금가치는 2조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장부상에서 평가 차익이 발생했죠? 재무부는 이 가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 증서를 연준에 넘깁니다. 그리고 연준은 군말 없이 달러를 찍어서 재무부 통장에 꽂아줍니다. 이 돈은 의회의 승인도 필요 없습니다. 환율안정기금이라는 특수 계좌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대통령 비자금 통장이죠. 트럼프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국채 매입. 시장에 넘쳐나는 미국 국채를 사들여 금리를 강제로 찍어 누릅니다. 비트코인 매입, 남은 돈으로 전세계 비트코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입니다. 이것은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장부 조작에 가까운 연금술입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집행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미국을 이겨보겠다고 열심히 금을 사 모으고 있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달러는 못 믿겠다며 외환 보유고를 금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 곳간에 쌀을 가득 채워둔 셈이죠. 그런데 옆집 지주가 갑자기 앞으로 우리 마을에서는 쌀로 거래 안 합니다. 쌀은 그냥 가축 사료로만 쓰세요. 이제부터 화폐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라고 선포해버리는 격입니다. 중국이 모아둔 그 막대한 금은 순식간에 상한 음식 취급을 받게 됩니다. 가치가 폭락하지는 않더라도 국제 결제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것이죠. 트럼프는 중국을 향해 비웃음을 날릴 겁니다. 열심히 모으셨네. 근데 어쩌나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중국이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려고 허둥지둥할 때 이미 시장의 비트코인은 미국의 국고에 잠겨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노리는 금융의 3차 대전 승리 공식입니다. 포트녹스의 문이 열리는 순간 기존의 경제 상식은 붕괴합니다. 금 본위제의 종말은 단순한 화폐 교체가 아닙니다. F의 이동 경로가 완전히 바뀌는 지각 변동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판을 뒤집을 때 금도 없고 비트코인도 없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쏘아 올린 공, 그 낙하 지점이 바로 우리 집 앞마당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멀쩡한 연준 의장의 권한을 뺏을 순 없습니다. 법이 있고 의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강력한 명분입니다. 아파트 재건축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주민 동의를 100% 받기 힘듭니다. 그런데 아파트 기둥에 금이 가서 당장 무너질 것 같다? 안전진단 D등급 나오면 반대하던 사람들도 도장 찍어줍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트럼프에게 그 안전진단 D등급은 바로 국채금리 5%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어가는 순간 미국 경제는 고혈압으로 쓰러집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정부 예산으로 이자도 못 갚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거든요. 이때 트럼프는 국제비상경제권법을 발동할 겁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채권시장이 붕괴 직전입니다. 이건 경제적 테러 상황입니다. 의회와 사법부의 복잡한 절차는 생략합니다. 지금부터 모든 권한은 백악관이 가져갑니다. 이 한마디로 의회의 간섭, 월가의 반발을 잠재웁니다. 나라가 망한다는데 토 달 거야? 라고 윽박 지르는 거죠. 마치 전시 상황에서 군법이 헌법보다 우선시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비상계엄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제 트럼프는 연준을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연준은 최고 주방장이었습니다.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메뉴를 직접 짰죠. 재무부 장관도 연준 의장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쇼크 이후 연준의 위상은 배달 라이더로 전락합니다. 말씀드린 금 재평가 기억나시죠? 재무부가 금값을 뻥튀기 해서 생긴 2조 달러짜리 증서를 연준에 던져줍니다. 자, 여기 2조 달러치 금 증서다. 현찰로 바꿔와. 아니, 이렇게 돈을 막 찍으면 인플레이션이... 잔말 말고 찍어. 비상사태 안 보여? 안 찍으면 너도 국가 전복 세력이야. 연준은 이제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무부가 돈 찍어 하면 찍어서 트럭에 실어 배달만 해주면 됩니다. 이를 재정의 통화지배라고 부릅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사라지고 정치 권력이 돈줄을 쥐락펴락한다는 뜻이니까요. 자, 이렇게 트럼프의 손에 쥐어진 2조 달러, 약 2,800조 원. 이 천문학적인 돈은 어디로 갈까요? 정확히 두 곳으로 투입됩니다. 첫째, 고혈압 치료제로 쓰입니다. 바로 미국 국채 매입입니다. 시장에서 채권이 너무 많아서 똥값이 되고 금리가 치솟으니 재무부가 직접 나서서 채권을 사들여 버리는 겁니다. 일종의 자사주 매입 같은 거죠. 채권 팔지 마. 내가 다 사줄게. 정부가 이렇게 나오면 채권 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5% 아래로 안정됩니다. 둘째, 노른자위 땅 알박기로 쓰입니다. 바로 비트코인 매입입니다. 여러분, 신도시 개발 정보 미리 안 사람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그 동네 땅부터 사놓죠. 트럼프는 달러 패권이 약해지는 미래를 대비해 차세대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을 선점하려 합니다. 중국이 금 모을 때 우리는 비트코인 100만 개를 매집한다. 시중에 풀린 비트코인 물량은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작정하고 시장가 매수 버튼을 누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마치 가뭄이 들었는데 마을 유지 한 명이 우물의 소유권을 전부 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물이 필요하면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트럼프는 지금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최대 주주가 되려는 겁니다. 물론 이 계획 미친 짓처럼 보입니다. 리스크도 큽니다. 가장 큰 위험은 초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풀면 물가가 폭등할 수 있습니다. 마치 환자 살리겠다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너무 많이 놔서 부작용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계산이 섰을 겁니다. 미국 안에서만 돈이 돌면 물가가 오르지만 비트코인을 사면 그 돈은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것이다. 즉, 미국이 저지른 사고의 뒷수습을 전 세계가 n분의 1로 나눠서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기축통화국의 깡패 같은 특권입니다. 트럼프는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해 법을 무력화하고 금 재평가를 통해 연준을 돈 찍는 기계로 만든 뒤 그 돈으로 국채 시장을 방어하고 비트코인을 독점하려 합니다. 이 거대한 시나리오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알던 투자 방정식은 다 깨집니다. 금리 오르면 주식 떨어진다. 정부가 금리를 강제로 누릅니다. 돈 풀면 달러 약세된다. 비트코인을 쥔 미국이 다시 패권을 잡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혼자 살겠다고 판을 뒤집을 때 과연 금도 없고 비트코인도 없는 대한민국, 그리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기 직전입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 반드시 구멍은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의 현실, 대한민국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50대 가장이라고 칩시다. 친구들은 은퇴 준비한다고 달러 사놓고 금 사놓고 시골에 땅도 사놨습니다. 그런데 나는 에이 설마 무슨 일 있겠어. 회사가 나 계속 써주겠지 하고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덜컥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꼴이 딱 이렇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은 다가올 금융전쟁을 대비해 금이라는 방패와 비트코인이라는 창을 미친 듯이 사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창도 없고 방패도 없습니다. 오직 몸뚱어리 하나 믿고 버티고 있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아프게 찌르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은행 금고에 금이 얼마나 있을까요? 약 104톤입니다. 104톤이면 많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작은 이탈리아도 2,400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8,000톤입니다. 바둑에선 집이 많아야 이깁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바둑판의 요충지에 미리 돌을 다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우리는 바둑돌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공깃돌로 두면 안 될까요? 라고 묻고 있는 꼴입니다. 상대가 받아주겠습니까? 트럼프가 판을 엎으면서 이제부터 금이나 비트코인 없는 나라는 거래 안 해 라고 선언하면 우리나라는 대마가 다 죽는 겁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번 원화 가치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1997년 IMF 때처럼 말이죠. 그때는 금 모으기 운동으로 돌반지라도 내놨지만 이번엔 돌반지로 해결될 사이즈가 아닙니다. 앞으로 국제무역은 겨울 산행이 될 겁니다. 날씨는 혹독하고 장비 없이는 얼어 죽습니다. 미국이 한국한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너네 기름 필요해? 그럼 비트코인 내놔. 달러는 이제 우리도 많이 찍어서 별로 안 받고 싶어. 중국도 거들겠죠. 희토류 필요해? 그럼 금 내놔. 그런데 우리는 금도 비트코인도 없다고 했죠. 그럼 우린 뭘로 결제해야 합니까? 다행히 우리에게는 아직 성능 좋은 땔감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무기입니다. 트럼프 쇼크가 와도 화폐가 쓰레기가 되어도 삼성전자 반도체와 K방산 탱크는 실체가 있는 물건입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요구할 때 우리는 비트코인은 없지만 대신 최신형 미사일 싸게 줄게 라고 물물 교환을 제안해야 할 처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물건으로 빚을 갚는 건 현찰로 갚는 것보다 훨씬 굴욕적이고 불리한 협상입니다. 자, 국가 걱정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 집 곶감부터 챙깁시다. 나라가 금을 안 사면 우리라도 사야 합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몰빵해야 합니까?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50대는 한 번 넘어지면 무릎뼈가 안 붙습니다. 지키면서 불리는 전략, 비빔밥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재료가 한쪽으로 쏠리면 맛이 없죠? 자산도 세 가지 맛을 섞어야 합니다. 첫째, 자산의 10% 정도는 적보험을 들어라. 여기서 적은 비트코인과 금입니다. 미국이라는 거인이 쥐고 흔들 무기죠. 내가 이걸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습니다. 내 자산의 딱 5%에서 10% 정도는 금이나 비트코인으로 담아두십시오. 이건 돈을 벌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화재 보험입니다. 만약 달러가 망가지고 원화 가치가 폭락해서 우리 집 아파트값이 똥값이 되었을 때 이 5%의 금과 비트코인이 10배, 20배 뛰어서 내 자산 전체의 손실을 메워줄 겁니다. 보험료 낸다고 생각하고 묻어두십시오. 둘째, 땔감이 되는 기업을 사라. 화폐 가치가 흔들릴 때는 종이 돈을 버는 기업 말고 물건을 만드는 기업이 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방산, 조선, 전력 설비 관련주입니다. 세계가 물물 교환 시대로 돌아가면 쌀과 칼, 그리고 산업의 쌀을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습니다. 배당 잘 주고 실체가 있는 수출 대장주에 올라타십시오. 셋째, 현금은 비상식량만큼만 불안하니까 현금 쥐고 있어야지 하시는데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은 주머니 속의 얼음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녹아 없어집니다. 현금은 딱 6개월, 1년치 생활비 정도만 비상식량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반드시 실물 자산 형태로 바꿔놔야 합니다.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지구 멸망론자네, 음모론이네 하며 비웃을 겁니다. 네, 그러셔도 됩니다. 태풍이 온다는 예보를 듣고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는 사람을 보고 유난 떤다고 비웃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역사는 항상 설마를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설마 미국이 금을 버리겠어? 설마 비트코인이 1억을 가겠어? 그 설마가 사람을 잡았습니다. 트럼프는 장사꾼입니다.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안 합니다. 그가 판을 새로 짜고 있다면 우리는 그 판 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계산기를 두드려야 합니다. 국가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금도 없고 비트코인도 없는 대한민국 회서 여러분만의 구명조끼를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가 아닌 생존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머니감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